부의 추월 자선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MJ 드마코라는 사람이 썼고, 부자가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라는 것은 세 가지 F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F, 패밀리, 가족이고, 피트니스, 신체, 그리고 프리덤, 자유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3F가 모두 충족될 때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이 저자는 정의합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갖추는 데 있어서 돈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 저자가 말하는 세 가지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도입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인데요. 이 인도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의 정의는 소득 더하기 빚입니다. 인도를 다니는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나 각종 대출들을 사용해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즐겁게 보내고자 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소득을 통해서 빚을 갚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은 서행차선입니다. 서행차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인데요. 주요 수입원은 직장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급여를 받고 이 급여를 통해서 모은 돈들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부를 증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서행차선의 부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이 서행차선의 부의 요인들은 모두 시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24시간 이상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부의 증식 방법도 투자인데 투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1만 달러를 투자할 경우 성장률에 따라서 얼마 동안 얼마의 가치로 성장할 것인지를 보여주는데요. 15%로 40년을 성장한다고 했을 때 1만 달러가 26만 달러로 260만 달러로 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행차선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추월차선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불안, 순이익 더하기 자산가치입니다. 이 순이익이라는 것은 현금 흐름을 뜻하고 자산가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판매 개수 곱하기 단위당 이익입니다. 판매 개수를 무한정 늘리거나 혹은 단위당 이익을 크게 가져갈수록 순이익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위당 이익은 그 서비스나 상품의 중요도를 뜻하고 판매 개수는 규모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단위당 이익이 큰 그런 자산이다 보니 판매 개수는 소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고, 반면에 작은 볼펜이나 그러한 단위당 이익이 작은 것들은 판매 개수를 늘림으로써 우리는 순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을 가지고 우리는 산업성수라는 것을 곱해서 자산가치를 더하게 되는데, 산업성수라는 것은 PER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듯이 어떠한 산업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의 특성이 되게 희소하거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자산 가치도 그에 맞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추월 1차선으로 이루어지는 부의 공식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정
기하급수적으로 부를 증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부를 증식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임대 시스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으로 인해 월세를 받거나 혹은 특허를 개발하여 라이센스를 임대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통해서 어도비 시스템이나 카카오톡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컨텐츠 시스템인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거나 블로그를 써서 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통 시스템인데 제가 만약에 이러한 책을 함께 나누는 공간,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그러한 카페를 만든다고 하면 그 또한 유통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적 자원 시스템인데 이러한 유튜브를 제가 매일같이 만들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제 영상을 편집해주는 사람을 고용해 줌으로써 저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5가지 시스템을 균형 있게 조합해서 우리는 V의 초월 차선으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V의 초월 차선에서 우리는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참고 삼아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은 최악의 경우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는 것인데 우리는 매사에 선택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하고 그 결과가 발생할 확률은 어느 정도이며 그 확률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선택하기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인데 A라는 선택지와 B라는 선택지가 있을 때 그거와 관련된 요인들을 쫙 적고 그 요인들의 중요도를 0부터 10까지 적고 그거에 따른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점수를 매겨서 그 요인의 중요도와 제가 매긴 점수를 곱해서 합산하는 것이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V의 초월 차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V의 초월 차선으로 나아가는데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